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터디입니다. 8월 23일 일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러면 안 되는 줄 알지만 죄송합니다. 저 먼저 팔고 갈게요. 왜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못하죠? 하락이들 떨어진다고 이야기하는 하락이들. 그러면 이야기하죠. 지가 싸게 살려고 떨어진다고 이야기한다. 그럼 오른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반대로 뭔가요? 지가 팔라고 오른다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 부산 매도 물량 보십시오. 매도 물량. 기암합니다. 47,697입니다. 삐쭉삐쭉 치솟고 있죠. 작년 최고 물량을 뛰어넘는 게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죠. 서울도 그러합니다. 왜 팔고 싶다고 왜 말을 못해? 여기 한 분이 글을 주셨는데요. 제가 아파트 세세하게 다 살피지는 못하는 것 널리 양해 부탁드리고요. 사직 롯데클래식 49평형 최근 매매가와 전세가 좀 특이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주전세를 의심하죠. 주인이 전세 사는 조건으로 보면은 이거 아실 부동산이죠. 아실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거 보시면은 최근 거래되었으면 그 거래 동호수 이거 제가 요거 아실 관리자한테 문의해 봤거든요. 99% 정확하다. 뭐 세상에 100%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거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정보를 알 수 있지? 의아했어요. 그래서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 엑셀 파일을 다운받아가지고 거기 혹시 숨겨진 게 뭔가 있나 싶어가지고 막 뒤적거려 본 적도 있었는데 저희 개인들은 이거 알기가 어렵더라고요. 아무튼 같은 집입니다. 같은 집 17억 4천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올라갔죠. 최고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전세가가 나왔습니다. 이게 좀 희한하죠. 인근 최근 근래 전세가 보면 8억 정도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얘는 12억이다. 그럼 월세하고 한번 비교해볼까요? 월세랑 비교해봐도 월세 200만 원이에요. 1억에 200만 원. 그러면 12억 4천? 그냥 계산하기 쉽게 12억을 해볼게요. 12억 요즘 은행 금리 뭐 전세자금 대출이나 주담대 4.5%? 계산하기 또 어려워지나요? 이 계산해보면은 1년에 얼마입니까? 1년에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월세로 환산해보면 이거 해봐야 2,400만 원. 월세보다 2배나 비싼 이런 전세 굳이 들어갈 이유가 없거든요. 이런 계약 그러니까 주전세로 의심할 만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중에 기억 속에는 최고가 17억 4천만 기억에 딱 남아요. 이게 뭐 어떤 것을 통해서 했건 나중에 거래 취소가 이루어졌건 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최고가만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격을 뭐 몇 퍼센트 떨어졌네, 얼마 떨어졌네 말씀드릴 때도 사람들 내리에는 최고가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금 의심스럽죠. 의심스러운 거에 맞습니다. 그것이 그냥 뭐 주인이 집 살려고 여러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을 매수하려고 했던 사람이 5억을 들고 있었다. 나 이거 사고는 싶은데 그럼 주인도 팔고는 싶죠. 이 양도세 비과세가 이게 취득세는 보면은 이 국평이 아니고 평형이 넓어지면 취득세율이 달라지잖아요. 금액 얼마 넘어가고 막 이런 데면 달라지잖아요. 근데 양도세는 그런 규정들을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아무튼 1주택이면 비과세 됩니다. 이거 비과세로 홀라당 팔아먹으면 돈 무진장 남거든요. 오케이. 내가 비싼 전세에 살아줄게. 이래놓고 내가 한 4년 정도 살아주지 이래놓고 2년 살고 또 내빼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매수했는 사람 시겁하게 되는 이런 경우들도 종종 만나게 되거든요. 서로 좀 믿지 못하는 분위기. 자, 매도 물량은 살펴봤고요. 전세 물량 하락세가 멈췄죠. 이 멈췄다는 의미가 많은 상태에서 멈췄다. 그러면 유럽의 어디 지역에 영국에 보니까 집값 월세가 얼마고 막 이런 이야기를 막 해요. 근데 거기는 보면은 고층 아파트 이런 게 없거든요. 집이 안 많아요. 집이 부족하다면 오히려 기득권층은 더 많은 수익을 거둘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집이 남아 돌아버리는군요. 남아 돌아버리거든요. 어설픈 부자 흉내 내던 사람들은 좀 곤란에 처할 수도 있다. 월세 물량도 하락세가 좀 멈췄다는 느낌 드시죠? 전체 임대 물량도 여기 하락세가 멈췄는데 이 수준까지 떨어져야 멈춰야지 여기서 멈춰버리면 물량이 너무 많다고 라는 말씀을 종종 드려봤어요. 오늘 거래량 89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부산이 대구보다 거래량이 더 적어요. 적은 날수가 근래 들어 자주 출회합니다.
자, 휴일 날짜가 7번, 휴일 날짜 7번이었던 6월달과 견주어보면 거래량 뭐 딱히 다를 거 없죠. 여기 거래 일수가 하루 더 있긴 해요. 840건이면 뭐 가을장 대비해서 지금부터 계약하고 뭐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이거 반대로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거래량 줄어드는 거 쫄리니까 거래량 늘어날 거라고 설레발을 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해운대 요거 한 5년 전과 견주어 봤을 때 2배 올랐어요. 정확하게 2배 올랐어요. 인기 많은 곳들 아파트 요런 현상이 있어요. 요런 현상이 있습니다. 삼익빛이 고점 대비 40평형대인데 15%밖에 안 떨어졌어요. 간혹가다 삼익빛이도 좀 띄엄띄엄 비싸게 사는 사례들이 한두 건씩 나오고 있더라. 연산자이 20%. 대형평형 비싼 거 이렇게 많이 거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거래량마저도 줄어들고 있는 거 우리 살펴보고 계시죠.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 8억입니다. 8억. 이거 뭐 분양가 플러스 프리미엄이 5억 6억 막 붙고 그랬던 그 난리 났던 그 가격대 기억하시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다르더라. 프리미엄이 사라지고 입주하는데 곤란을 겪고 이런 집들 생각보다 꽤 됩니다. 또 하반기에는 또 많은 입주 물량을 앞두고 있죠. 과거에 입주 물량 많았을 때하고 지금 많았을 때하고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임대 물량이 많은 시기예요. 과거에 입주 물량이 많았을 때는 임대 물량이 적을 때와 맞물리게 되면은 그렇게 혼란스럽진 않아요. 그러면 당연히 신축의 가격은 전세 가격이나 이런 것들은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 구축들이나 이런 경우들이 또 곤란을 처하게 됩니다. 뭐 어디든지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겠다. 네, 20%. 56대 SKB 얘는 좀 항상 이 고가가 너무 고가를 찍어버렸어요. 분위기 너무 타버렸죠. 네. 20%. 가격 비싼 아파트들은 한 20% 빠지는 느낌 나는 곳들이 좀 제법 보이고, 그 외에 가격이 또 낮아지면은 네, 30% 가까이 빠지는 이런 경우들도 종종 나타납니다. 오늘 10%밖에 안 빠졌네. 대박이네. 아, 21년식 아파트? 네. 네, 35% 정도 하락했는 것도 보이고요. 요거 퍼센트 제가 지금 암산으로 계산하고 있는데요. 요거 조금 더 쉽게 계산하려면 어디를 가면 된다고요? 아파트 apt to.me 아파트 to.me 요 사이트에 가면 하락률 최고점 대비 하락률 몇 %인지 딱딱 계산해 놨어요. 여기도 지금 근래에 업데이트가 잘 돼서 제가 돈보호 자료를 이용을 하다가 아파트 투미 자료를 다시 활용해 볼까? 그런 생각도 살짝 듭니다. 근데 아파트 투미는 요 평형이 안 나와 있어요. 요 평형이 이렇게 복잡해지면은 이 계산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요 계산하는 방식도 인터넷 찾아보면 아주 간단하게 평형 계산하는 방법이 있긴 해요. 근데 이 숫자를 여러 가지를 보면서 동시에 진행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네, 요 가격대에 막 2억씩 큰 거 2장씩 막 빠지는 이런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금밖에 안 빠진 거 21년씩 이렇게 해석해 보시면 되고, 물론 예외적으로 거래 공백이 길어가지고 조금밖에 안 빠졌는데 오래된 아파트들도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대다수 조금 빠졌다 그러면 연식부터 일단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8%. 그러니까 이렇게 막 고점 대비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화나겠죠. 그러면 이거 싸게 판 사람한테 가서 화내야 되는 게 그게 정당하지 않겠습니까? 싸게 판 사람한테 찾아가서 화내는 게 더 옳을 것 같다. 네. 왠지 국제 신도시 이런 건 좀 예외적인 건 아닌 것 같은데 가격이 5만 상 40% 이상 1층이라서 1층에 40% 빠지는 거래는 종종 있어 왔으니까요. 조금 많이 빠졌다는 느낌이 드는 것도 있긴 합니다. 요 조금밖에 안 빠졌네. 23년식. 네. 조금밖에 안 빠졌어? 21년식. 오히려 얘들은 그 고점을 제대로 한번 써보지도 못했던 오히려 더 불쌍한 애들. 35%, 30% 이상 빠지는 것들 많이 보입니다. 오늘은 많이 빠지는 거, 30% 이상 빠지는 것들 굉장히 많이 보이죠. 그러니까 뭐 어제 조금 20% 많이 빠지는 뭐 날이 있기도 하고 뭐 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평균 28% 똑같습니다. 뭐 금매 다 나갔다는 이야기 지긋지긋하잖아요. 이제 반등한다는 이야기도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요 상태거든요. 요 상태. 2월 달부터 지금 8월 달까지 요 상태예요. 이 상태가 지속되면은 오히려 힘이 더 빠질 요인이 되겠죠. 치고 올라간다? 확률적으로 봤을 때, 네, 그 부분도 한번 계산해봐도 괜찮을 것 같네요.
자, 가격 3억 아래쪽으로 바로 뚝 떨어지는데요. 3억 아래쪽으로도 이거 보십시오. 신대역 코롱 하늘차 같은 경우에 가격이 4억 6천까지 왔던 것이 2억 8천. 40%? 40% 정도 빠지는 거래 보여주는데 저층이니까 여러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4억 6천과 2억 8천은 보통 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진짜 하늘과 땅 차이예요. 끝난 거래 대금 내려오고 있고요. 거래량 힘을 그렇게 받는 모습 들지 않고 3억 미만 비중은 서서히 다시 올라가고 있고 고가 거래는 한풀 꺾이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분양권 거래량도 그렇게 좀 시원찮죠. 입주 물량 아직까지 많고 분양권 매도 물량 넉넉히 있습니다. 넉넉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세 거래도 6월달 거래와 한번 견주어 보면은 뭐지? 가을장을 앞두고 거래량이 좀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닌가? 전세 거래량 보시죠. 가을장을 앞두고 7월, 8월 조금 꺾이긴 하는데 딱히 뭐 6월과 8월의 평균적인 모습은 비슷했는데 조금 부족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전체 시장 물량이 많으니까 또 고점 대비 수억씩 빠지는 거래들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축 아파트들로 이동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구축이 아무튼 문제예요. 돈 많은 사람들은 입지도 더 좋고 모든 환경이 좀 괜찮은 곳 상대적으로 가격 방어가 잘 되는 곳 지켜내려고 하죠. 근데 가격이 좀 못 지켜내는 지역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쪽에 보면은 특히 더 그래요. 제가 아는 사람 분 중에 한 분이 아파트를 갭 투자를 해가지고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짜질구리한 것들 돈 투자해가지고 한 10개 정도를 들고 있었어요. 머리 다 빠졌어요. 한 집 한 집 나갈 때마다 돈 매가 놓는다고 돈이 많았으면 아예 비싼 집에 투자하고 이래가지고 좀 상황이 나았을 수도 있지만 이 짜질구리한 집들 내도록 고장나서 뭐 고쳐달라 그러지 뭐 하지 머리 아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전월세 비중도 살펴보고요. 전세 가격 아직도 빠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마칠게요. 네, 시청 감사합니다.